이번 시간에는 2015년 5회 생산자동화 기능사 필기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쐐기형의 형상으로 게이지 블록처럼 조합해서 사용하는 각도 게이지는 요한식 각도 게이지와 MPN식 각도 게이지가 있는데요. 요한식은 이제 판 게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9개와 45개 한 세트로 하고요. MPN식 각도 게이지는 이렇게 쐐기형으로 나와 있는데 이 쐐기형의 각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이 각도를 가지고 게이지 블록처럼 이제 조합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쐐기형 형상으로 된 각도 게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NPL식 각도 게이지가 되겠고요. 컨비네이션 세트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변을 이루는 각도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베벨 각도기는 원주 눈금이 새겨진 자와 일금용 눈금 혹은 아들자 눈금을 가진 회전체로 되어 있는데요. 기계적 베벨 각도기와 광학적 베벨 각도기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쐐기형이라고 나오면 이게 NPL식 각도 게이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연삭 숫돌의 3요소가 아닌 것. 연삭 숫돌 3요소에는 숫돌 입자, 입도가 아닌 결합재, 기공이 있습니다. 숫돌 입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 숫돌끼를 이어주는 이 결합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기공이 있습니다. 이게 3요소가 되고요. 5인자에는 입도와 결합도가 추가가 됩니다. 영향을 주는 5인자에는 입도는 3요소에 속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는 각종 가공물, 각종 지그, 정밀기계, 구멍 가공 등에 사용되는 보링 머신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려면 우선 고정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정을 시키려면 지그를 사용을 하는데 이 지그를 이용한 지그 보링 머신이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코어 보링 머신은 이 코어라는 게 우리 주조 같은 것을 할 때도 굉장히 큰 물체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 형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좀 받쳐줄 수 있는 보조 역할을 해주는 코어라는 것을 넣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공할 구멍이 매우 클 때 너무 큰 경우에만 사용되는 거죠. 내부에서는 심자가 남도록 환영의 홈으로 가공해서 넣는 것이라고 임의로 넣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직 보링 머신 같은 경우에는 수직으로 주축의 스핀들 안내면을 따라서 이송되는 보링 머신을 뜻하고요. 보통 보링 머신은 수평식 보링 머신을 뜻합니다. 높은 정밀도를 요구한다고 했으므로 지그 보링 머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산소광 판에 지름 20mm의 드릴로 저속도 50m/m로 드릴 가공할 때 적합한 회전수. 우선 절삭수도를 구하는 공식은 1000분의 파이 dn이므로 이것을 주축 회전수에 대한 식으로 바꾸게 되면 파이 d분의 1000v가 됩니다. 1000v가 되면 이 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요, 파이 d분의 1000 n이 아니라 v가 되죠. 대입을 하게 되면 20 파이 분의 1000 곱하기 50이 되겠네요. 계산을 해보면 796 rpm 정도가 나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수제어 선반의 준비 기능에서 직선 가공에 해당되는 G코드, 직선 가공에 해당되는 것은 G01입니다. 직선 가공. G00은 이게 급속 이송을 뜻하고요. 급속 이송을 하면서 직선 가공은 하지 않습니다. 이동만 빠르게 하는 거죠. G02는 시계 방향 원호 보강, G03은 반시계 방향 원호 보강이 되겠습니다. 답은 직선 가공 2번 G01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연삭 숫돌의 결합재 중에 점토와 장석으로 구성된 결합재의 기호. 이 V라고 하는 것은 비트리파이트인데요. 보통 많이 사용되는 결합재가 되겠습니다. 점토 장석을 주 원료로 하고요. 답은 비트리파이트 1번이 되겠고요. S는 실리케이트, E는 셸락, R은 고무가 되겠습니다. 실리케이트 같은 경우에는 규산 나트륨 입자 혼합한 것이고요.
셀락이라고 하는 것은 천연수지인 셀락을 주성분으로 하는 것입니다. 7번으로 넘어가서 NC의 제어 방식 종류에서 거리가 먼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NC의 제어 방식의 종류에서는요, 그 위치 결정 제어, 직선 절삭 제어, 윤곽 절삭, 복합 절삭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8번입니다. 밀링 머신에 사용되는 부속 장치가 아닌 것. 밀링 머신에서 부속 장치로 사용되는 것은 회전 테이블 장치, 원형 테이블은 그 테이블 위에 설치를 하고요. 원형이나 융합 가공, 간단한 등분을 사용하는 밀링 머신 부속품으로 사용이 됩니다. 회전 테이블 장치, 레크 절삭 장치 같은 경우에는 레크 기어를 절삭할 때 사용하는 밀링 머신 부속 장치고요. 슬로팅 장치 같은 경우에는 주축의 회전 운동을 직선 왕복 운동으로 변환시키는 그 수직으로 가공할 수 있게끔 하는 부속 장치가 되겠습니다. 수직 밀링 장치 같은 경우에는 수평 밀링 장치와 밀링 머신과 맞는 밀링 머신에서 수직 밀링 가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테이프 절삭 장치 같은 경우에는 선반에서 사용하는 거죠. 모방 선반에 사용하는 부속 부품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9번입니다. 창성법에 의한 가공용 컨터가 아닌 것은 창성법에서는 레크 커터, 피니언 커터, 호브가 사용되죠. 브로칭 가공에 사용이 됩니다. 10번입니다. 선반에 신압대 대신에 회전 공구대를 설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회전 공구대라고 하는 것은 터릿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회전 공구대를 설치한 것은 터릿 선반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모방 선반 같은 경우에는 모방 장치를 이용해서 모형이나 형판에 설치된 트레이서가 움직이는 바이트에 함께 움직여서 똑같이 만드는 거죠. 똑같이 말 그대로 모방을 하는 선반이 되겠습니다. 자동 선반 같은 경우에는 캠이나 유압기구를 이용해서 핀이나 볼트 이런 것을 자동화해서 대량 생산하는 그런 선반이 되겠습니다. 공구 선반은 공구를 만드는 선반이 되겠고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다음 중 기하공차 기호와 그 의미의 연결이 틀린 것. 평면도 맞고요. 동축도 맞습니다. 경사도 맞고요. 이것은 원통도가 아니라 진원도입니다. 진원도. 원통도는 공차 기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12번입니다. 북부 추상도를 나타낼 때 주된 추상도에서 북부 추상도로 연결하는 선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 북부 추상도를 나타낼 때 주된 추상도에서는요, 우선 중심선, 기준선, 취수 보조선, 가늠 일전선, 가늠 실선으로 연결을 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것은 취수선이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다음 도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 도면을 보시면, 조립도를 보시면 이 3번은 V벨트가 되겠고요. 이 5번은 커버가 되겠네요. 커버. 2번은 축이 되겠고요. 1번은 본체가 되겠네요. 이 4번은 스퍼 기어가 되겠습니다. 이 13번 도면은 보통 전상인용 기계제도 기능사에서 실기에서 나오는 그런 조립 부품 도면인데요. 이 V벨트는 보통 MAB가 있습니다. M이 가장 작고요. MAB, CDE가 있는데 2로 가면 갈수록 가장 두께가 큰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A형이라고 나와 있으므로 가장 작은 것이라는 것은 아니죠. 가장 작은 것은 M이므로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폰번 4번 스퍼 기어는 피션 지름을 구하는 공식은 우선 피션 지름 나누기 입수는 모듈입니다. 여기서 모듈은 2라고 나와 있으므로 이 피션 지름은 MZ 2 곱하기 31을 해주면 62mm가 나오네요. 62mm 맞고요. 룰러 베어링이 사용됐다고 했습니다. 안찌름 지수 15라고 했는데요. 여기 6403이 룰러 베어링에 관한 뜻입니다. 6403이라고 하는 것은 베어링 호칭을 나타내고요. 이 03이 이 베어링 안찌름 치수를 나타내는데 이 00, 01, 02, 03, 04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00은 10mm, 01은 12mm, 02는 15mm, 03은 17mm, 04부터는 곱하기 5를 해주면 됩니다. 20mm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05는 25mm가 되겠죠. 안심치수 15mm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15mm가 아니라 03mm로 17mm가 되겠네요. 그리고 축과 스퍼기어는 묻힘 핀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묻힘 키로 고정이 됩니다. 묻힘 키. 축에다가 이렇게 키를 묻혀놓는 거죠. 묻힘 키. 그래서
기와 연결돼서 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입체도에서 화살표 방향에서 본 것을 정면도로 할 때 그 가장 적합한 정면도, 뭐 이쪽이 보이니까 이쪽과 맞는 형상을 구하면 2번과 4번이겠네요. 2번과 4번인데 이 부분이 이제 경사지게 보이느냐, 그 다음에 그냥 수직으로 보이느냐인데 이것은 경사지게 보이겠죠. 이렇게 경사지게 보이므로 2번이 되겠네요. 15번입니다. 다음 나사 중에 리드가 가장 큰 것. 리드라고 하는 것은 MP, 그러니까 줄수 곱하기 피치이므로 곱해주면 됩니다. 피치가 2.5이고 두 줄 다 4이므로 곱하기 하면 5, 2 곱하기 3은 6, 3.5 곱하기 2는 7, 6.5 곱하기 1은 6.5입니다. 가장 큰 것은 3번이 되겠네요. 16번입니다. 표면의 결 도시기호가 그림과 같이 나타날 때 설명을 틀린 것. 표면의 결은 그라운드, 여기 연삭으로 저작을 하고요. 자, 아래 1.6 마이크로미터에서 최대 RY는 6.3 마이크로미터까지로 제한한다 로 나와 있습니다. 추상매 대략 수직인 주문의 방향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샘플링 길이는 2.5 마이크로미터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샘플링 2.5 나와 있는 것이 샘플링 길이가 아니라 컷 오프 값을 뜻합니다. 답은 4번이 되고요. 1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벨트 풀리의 앞부분을 투성한 단면도법. 그래서 반절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똑같기 때문에 한쪽만 나타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벨트 풀리는 그 회전했을 때 더 잘 보이는 것이므로 그 회전에서 나타낸 단면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쪽 단면도 이런 것이 아닌 회전도시 단면도로 보시면 되겠죠. 핸들, 벨트 풀리, 기어등과 같은 바퀴 암, 리브 뭐 이런 것들은 그 투상법으로 다른 투상법으로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니까요. 이것은 회전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18번입니다. 그 파이 20 H7의 공차 표시와 7의 의미로 가장 적합한 것. 그래서 7에 나타나는 의미는 공차의 등급을 뜻합니다. 답은 3번이고요. 이게 소문자의 경우와 대문자의 경우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대문자의 경우에는 구멍 기준이고요. 앞나사를 뜻하겠죠. 그 H 소문자는 축 기준입니다. 순환사를 뜻하게 됩니다. 답은 3번이었고요. 19번입니다. 치수 보조 기호 중에 9의 반지름 기호. 9의 반지름은 SR이죠. 9의 지름은 S파이. 그리고 그냥 1의 지름은 파이. 그리고 반지름은 R이었습니다. 9의 반지름 구호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1번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도면에서 두 종류 이상의 선이 그 같은 장소에서 종목되는 경우에 우선순위를 옳게 나타내는 것. 우선 오해형선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죠. 외형선, 그 다음에 수문선, 그 다음에 절단선, 중심선, 무게중심선, 추이수 보조선 순으로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공압 모터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공압 모터의 특징은요, 고압의 특징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부하에 안전하죠. 이게 공기가 대기적으로 방출시키면 되므로 과부하에 안전합니다. 유압과 비교를 했을 때 속도 범위가 넓고요. 무단 속도 및 출력 조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압의 그 단점으로 압축성이기 때문에 높은 정확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 제어성이 낮죠. 유압에 비교했을 때 유압이 굉장히 제어성이 좋습니다.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22번입니다. 다음 공기 건조기 중에 화학적 건조 방식을 쓰는 것. 우선 가열식 에어드라이기는 포함되지 않고요. 이 세 가지가 공기 건조 방식이 되겠는데요. 흡수식 에어드라이어는 흡수액을 쓰는 화학적 방식입니다. 그 흡착식 에어드라이어는 그 고체 흡착제, 실리카 계열 같은 고체 흡착제를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화학적 건조 방식을 쓰는 것은 흡수액을 쓰는 3번이 되겠네요. 흡수식 에어드라이어. 23번입니다. 그 에어 실린더 등에서 윤활유의 공급이 불충분해서 마모가 심한 경우에 PTE와 그 오링을 조합시켜 슬리퍼 실을 사용하는데 이에 대한 특징으로 틀린 것. 슬리퍼 실이라고 하는 것은 마찰 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오링의 섭동면에 불소 수지의 링을 사용한 실입니다. 그래서 오링 단독 사용에 비해서 굉장히 수명이 길고요. 오링이 가진 특성이 거의 그대로 나타냅니다. 에어 실린더 등 윤활 없이 사용 가능하고요. 하지만 온도에 많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니트릴 고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오링의 재질과 관계없이 넓은 온도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으므로 이것은 영향을 많이 받아서 니트릴 고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니트릴 고무
그래서 이 설명은 4번 보기는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터보용 공기 압축기의 압축 방식으로는 터보용 공기 압축 방식은 우선 우리 분류를 하게 되면 그 용적식과 터보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용적형에는 왕복식과 회전형, 왕복식에는 뭐 피스톤이나 다이어프램, 회전식에는 나사식과 베인식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터보용에는 원심식과 충류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터보용 공기 압축기 압축 방식은 원심식과 충류식이 있으니까요. 여기 답은 원심식 1번이 되겠네요. 25번입니다. 습공기를 어느 한계까지 냉각할 때 그 속에 있던 수증기가 이슬방으로 응축되기 시작하는 온도는 노점 온도라고 합니다. 노점 온도. 어느 한계까지 냉각될 때 그 속에 있던 수증기가 이슬방으로 응축되기 시작하는 온도인데요. 공기를 건조하는 방식 중에 흡착식 건조기에서는 최대 70도의 전호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26번입니다. 캐비테이션 공동 현상에 대한 발생 원인이 아닌 것. 캐비테이션 발생 원인으로는 패킹 후에 공기가 흡입된 경우, 이물질이 혼입된 경우죠. 과부하이거나 급격히 유를 차단한 경우, 그냥 갑자기 차단을 해서 급격하게 압력이 올라갔을 때죠. 과부하일 때도 압력이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펌프의 규정速도 이상으로 고속 회전시킬 때도 캐비테이션 공동 현상이 일어납니다. 공동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압력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현상이니까요. 유온이 하강한 경우는 발생 원인이 아닙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27번입니다. 절대 습도의 정의로 옳은 것. 절대 습도라고 하는 것은 습공기 중의 건공기 중량분의 습공기 중의 증기의 중량 곱하기 1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습공기 1 세제곱미터당 건공기 중량과 수증기의 중량이 B, 4번이 되겠네요. 28번입니다. 다음 중 에너지 축적용, 충격, 압력의 흡수용, 펌프의 맥동 제거용으로 사용되는 유압기기는 필터는 이물질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걸러주는, 증압기는 압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추압기 같은 경우는 어큐뮬레이터인데요. 탱크의 보조 역할을 해주면서 맥동 제거용, 그리고 충격 흡수용, 에너지 축적용으로 사용됩니다. 답은 추압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29번입니다. 공기 압축기의 설치 및 사용 시 주의점으로 틀린 것. 공기 압축 설치 시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는 우선 공기 흡입구에 반드시 흡입 필터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스트레이너입니다. 스트레이너, 그래서 흡입구 쪽에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2번이 맞고요. 압축기의 능력과 탱크의 용량을 충분히 해야 되고요. 집안이 견고한 장소에 설치해서 손님 진동을 예방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온도와 습도가 낮은 곳에 설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높은 곳에 설치한다는 1번 보기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1번이 되겠고요. 30번입니다. 실린더 직경이 2cm이고 압력이 6km 중 per 제곱센티미터인 경우 실린더가 낼 수 있는 힘은 약 얼마인가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공식이 압력은 단면적 분의 힘입니다. 그래서 힘에 대한 식으로 고치면 압력 곱하기 면적이 되므로 대입을 해주면 6 곱하기 4분의 파이 곱하기 2분의 2의 2승이 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18.8kg 중이 나오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고요. 31번입니다. 시퀀스 제어계에서 제어량이 소정의 상태인지 표시하는 이진 신호가 발생하는 부분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이진 신호가 발생하는 부분은 이 검출부가 되겠습니다. 검출부. 센서에서 센싱한 신호가 나오는 부분, 검출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검출부 2번이 되겠습니다.